Yeah, yeah.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따 FOMC 얘기도 할 건데,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FOMC 덕분에 위아래로 흔들어도 여기도 흔들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그 제 개인적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19일, 오늘 9월 19일이고요. 네, 매매 15일차. 오늘이 딱 2주째죠. 2주째인데, 2주째에, 네, 지금 본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난 거 거의 맨징 다 돼가고 있고요. 네, 보이시죠? 현재 거의 맨징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끝났고. 손절 친 거 맨징 다 됐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수익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네, 입출금 기록 없고요. 없습니다. 배려해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 트레이딩 팀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대로 나와줘가지고 좀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 얘기를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이 보시면은, 위에 밑에 거래창은 살짝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더 낫죠? 보시면은, 이게 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롱을 받았었던 자리인데, 롱을 오름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롱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롱을 여기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봤고, 롱을 받았었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이제 임펄스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그럼 이제 A, B, C였단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엔딩이 엄청 길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얘가 임펄스라면, 실제로. 그래서 얘가 이제 A, B, C가 연장파동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그래도 아직 메인 관점상, 적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의 90% 되돌림으로 해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행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렇게 나오면 대응을 하긴 할 건데 실제로 바닥이 다 나왔다고 저는 사실 단기죠 단기 올라왔다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파동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만약인데 얘가 만약에 1파였고 얘가 지금 A, B, C로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5파였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야. 설마 혹시 얘가 1, 2, 3, 4, 5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봤을 텐데 이 앞에 파동이 너무나 3파로 보여요. 물론 얘를 채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전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얘는 진짜 ABC로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론 얘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높은 확률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얘가 ABC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ABC란 얘기고 그러면 얘가 문제인데 저는 지금 보시면 얘 파동 분석도 그렇고 실제로 요거 파동도 분석도 그러면 얘가 이미 한번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파동 하나가
이 파동이 하나 끝났다. 그럼 이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파동이 나오고 새로운 파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한 파동이라 5파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해보시면은 얘가 임펄스가 확실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려는 건 얘가 1파였고 2파였고 3파가 이렇게 짧게 나오고 4파 조정 중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고 5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1, 2 나온 거죠. 그리고 3로 내리꼽는. 그래야 이제 1, 2, 3, 4, 5겠죠. 그죠? 요런 그림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매매해보면서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경험상으로. 데이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는지 진짜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점을 열어놓고 보는 건 맞습니다만, 확률상 사실 적은 확률인데 그걸 맹신하게 되면은 오히려 돈 버는 지장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게 아닌 상황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얘가 A로 나왔고 B가 나왔고 C로 올라가는 그림이 맞지 않냐라고 했고 오늘 트레이딩 팀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문 확률이긴 한데 우리가 그때 이걸 한파로 보기가 너무 웃기지 않냐. 얘를 쪽에서 보기엔 사실 어렵다. 쪽에서 보기엔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얘를 뭐 A, B, C로 끝났다고 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 실제로 얘가 떨어졌을 때 이걸 한파로 보고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림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고래에서 좀 잘 보면 만약에 여기가 저갱이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일어났을 거예요. 이쯤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저갱이라면 얘를 이렇게 바닥을 쳐가지고 구름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실제로 이렇게 좁아지고 이 넥라인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얘가 바닥 그림이 절대 아니다. 얘가 만약에 바닥이라면 어떤 그림이어야 되냐면 얘가 여기 상단에 있는 넥라인까지 그냥 찍어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트레이닝은 이 얘기를 했어요. 얘가 만약에 파동이 끝났다라고 하려면 실제로 이거를 아예 찍어 올려야 된다. 여기를 이 넥라인 얇은 데까지 얘가 바닥을 기다가 넥라인이 좁아지고 이평선 좁혀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한 번 더 저갱을 한다는 얘기다. 그 얘기면은 요런 그림이 되면 실제로 날봉상 밑에 하단 저갱을 한 번 더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럼 우리가 봤던 ABC란 이 그림을 다시 처음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야 이걸 진짜 이렇게 올려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 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용을 받고 수익을 내면서도 좀 사실 놀라워요. 그리고 아까 저녁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올라왔다가 1, 2, 3, 4, 5 했다가 한 번 더 저갱했다가 올라갈 줄 알고 이 숏을 잠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원래 사실은 저는 떨어지면 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숏을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늘.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손절이 한번 나갔잖아요. 어제 이제 11% 손절 나갔는데 이 손절 나간 거를 멘징하려다 보니 이걸 멘징하고 싶다는 그 강한 욕구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짧게 먹고 롱으로 스위칭할까 이렇게 했다가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 중에 손절이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네 여기서 이제 숏을 쳤고요. 여기서 숏을 쳤고요. 여기서 숏을 쳤고 이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갔고 나가자마자 바로 롱으로 스위칭합니다. 네, 고점 뚫어질 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고점 뚫자마자 이절 한번 날리고 두 번째 여기 고점에서 한 번 더 이절 날리고 본절이 나갔습니다. 거의 본절 끝에서 나갔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엔딩 그림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얘가 엔딩 그림 마지막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까지 마지막까지 엔딩인 것처럼 되게 속이는 그림.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대병 보세요. 요 거래량이 주요했습니다. 요 거래량 보이세요? 요 거래량 이 거래량 장악되면서 이 거래량 실제로 얘가 만약에 엔딩 그림이었으면 여기서 뚫고 나서 이 음봉이 터지고 밑으로 뚫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대폭 터졌어요.
나스닥을 확인했더니 나스닥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 상단까지는 오겠구나. A, B, C, D 이렇게 나오고, 아니, 죄송해요. A, B, C, D 이 찍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엔딩 그림으로 맞고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나스닥 때 여러분 혹시 퍼모올까봐 딜레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방송 늦게 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롱을 받았습니다. 요때 롱을 받았고요. 당연히 손절은 여기였죠. 이 내려오면 바로 손절 치즈가고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롱을 받았고, 당연히 여기 상단 고점 뚫자마자 네, 여기서 많이 때렸고요. 그리고 15분봉 넘어가자마자 여기서 많이 때렸습니다. 이게 엔딩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 떨어지면 입절 나갔으니까 본절 나가면 아 되겠다. 이거 먹고 또 내려오면 또 쇼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사에 급반등하면서 여기를 결국 기다렸다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5분 때 여기죠, 여기. 네, 여기서 또 반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만약인데 얘가 진짜 바닥이 맞다면 지금 1, 2 나오고 3, 4, 5 올라왔을 때 조정 주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하단 깨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홀딩 할 것이다, 포지션을. 그리고 사실 롱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공포를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나스닥 선물 많이 매매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달라요. 그때랑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FOMC 하면서 FOMC 때 금리 인상이 이제 빅스텝이 나올 것 같다. 금리 인상이 이제 처음이었죠. 그때 제로 금리에서 빅스텝으로 갈 것 같다 해가지고 금리가 인상이 다음 주 우려가 되니 숏이 물려도 숏에 물려야 된다. 숏이 유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보시면 막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때 막 미친듯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그때랑은 지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금리 인상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처음 나사에 꺾이는 그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많이 시장 장세 되게 얼어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게 75bp냐 bp냐 50bp냐가 결정되는 순간이 CPI 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CPI 지수 발표가 나면서 50bp는 물 건너 갔구나, 희망이 깨졌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서 보시면은 실제로 내렸던 거를, 올랐던 거를 다 내렸죠. 예? 이때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본어로 볼까? 네, 이때 보시면은 이 올랐던 내렸던 거를 한 방에 그냥 다 내려버렸죠. 그 적용을 때려버렸어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랠리를 펼칠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장이 꺾여가는 거 좋은 줄 알고, 실제로 이 CPI 지수가 예상치가 8.1이 나오면서 좋겠다 하고서 랠리를 펼쳤는데 8.3이 딱 뜨자마자 빌어먹을 75bp 하겠다. 파월 말대로 폴볼커 그또 얘기한 거 보니까 75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급락이 나왔죠. 8.3에 대한 75bp가 이미 확정적으로 이미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FOMC 전까지는 빅쇼트가 나올 것이냐 라고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횡보나 또는 단기 반등이 살짝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던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이미 판단을 했어요. 75bp 하니까 우린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75bp 그래 결국 75bp구나 하고 떨어졌고, 그거가 급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 회복이 좀 한다, 단기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랠리를 펼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75bp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FOMC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이번 달 75bp 할 거고 12월 달 75bp 할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100bp 얘기 나올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100bp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이 아주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진짜 또 급락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75bp 한다고 하면은 그 예상대로 하네, 이 정도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5bp 한다고 해서 막 시장이 막 급락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물론 파월이 갑자기 50bp 막
하면은 50bp 막 하면은 갑자기 막 날아가겠죠. 근데 그거를 리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 75bp는 거의 확정적이다. 근데 이제 왜 75bp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하고 있느냐? 이미 그거에 대한 선반영을 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인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FOMC 이후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FOMC 이후에 이미 12월 달에도 금리가 조금 더 이제 적게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급락이 되게 많이 나온 뒤 이후에 아마 이제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조금씩 주가 그래도 회복을 할 거냐라는 이 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파월이 무슨 좋은 얘기 하기 전까지는. 다만 이번에 이제 BJ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풀어갈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돌려서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이 안 좋은 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냥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도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풀어갈 건지, 그래서 연착륙을 좀 시도를 할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전번처럼 강세 발언을 해가지고 또 시장을 한번 흔들 건지, 그 발언, 시장에 대해서 해석되는 그 발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진짜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좀 속이 탈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와, 애플 신제품 발표했는데 이제 주가지 막 이제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바닥 찍어버렸죠. 바닥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불안감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공포를 많이 준다는 거는, 공포를 많이 준다는 거는 진짜 정말 침체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단기 반등은 충분히 할 만한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이 제일 무서운 게 공포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무관심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에 관련된 무관심 기조로 돌아서게 되면 정말 주가가 계속 정말 계단식으로 하락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살짝 공포는 그래도 단기 반등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꿈과 희망은 좀 무너졌습니다. 단기 그 랠리를 이어오던 주가가 꺾여가고 유동성 상태가 꺾여가도 금리가 인상돼도 우리 주가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요 해석은 좀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린 뭐냐면 단기로 최대한 발라먹어야 된다. 파동 차트 이런 거 기술을 뭘 동원을 해서라도 단기 최대한 발라먹는 무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큰 그림을 예측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 좀 무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아직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올라오는 그림 보면은 여기 만약에 올라와 주면은 바닥 나온 거지 뭐. 여기 내려왔으면 바닥 나온 거지 뭐. 여기 나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9,357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좀 단기 반등 나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차트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1파가 나왔고 ABC 나왔고 3-1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1-2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1-2-1, 3로 이제 미친듯이 꼽아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대예요, 기대입니다. 기대인데 이렇게 나와줄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5파로 떨어진다면, 그럼 얘가 이제 A가 나온 거고 B가 나오고 C가 나온다는 확률은 없죠. 마지막 파동일 텐데. 여기가 지금 그렇단 얘기는 얘가 나온 게 이게 리딩 1파였고 얘가 조정파였고 리딩 1파였고 2파였고 3-1 나왔고 3-2 나오고 이제 3 내려가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무빙도 생각은 해야겠죠. 그 비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현물은 거의 죽어날 거고요. 지금 반기 리플 올라오던데, 와, 요거 아마 박살나지 않을까, 리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만약에 5파가 내려온다, 1, 2, 3, 4, 5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이제 A, B, 그러니까
이거 이제 채널이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2, 3 내려오고 4 내려오고 5 내려왔다가 ABC 나왔다가 야 이건 뭐 더 생각하기 싫어지는데 점점. 일단 그 저점을 안 깨는 무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깬다면 그거에 맞는 또 대응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큰 그림 예측해서 피보나치 찍어가지고 무조건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지금은 그냥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대응을 해가면서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쿠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익절은 수시로 날려주고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네, 오늘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네,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매매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진 게 ABC 파동이고 AB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또 롱 받고 이런 식으로 매매할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방송 24시간은 계속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예전에 언제였더라? 내가 방송 24시간 매매하기 전에 디스코드에서 마이크를 거의 켜가지고 새벽에 같이 매매할 때는 방송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진짜 내가 마치 방송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들 채팅은 안 쓰더라도 마이크를 끄고 방송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제 그걸 기대해서 이제 방송을 24시간 동안 켰는데 그게 생각보다 영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실장님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병 다들 잘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병 다들 잘 극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늘 출근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일주일 보내야 되니까 출근하신 분들 일찍 주무시고 출근 잘 다녀오시고 수요일날 밤에는 방송을 좀 오래 해서 FMC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이만 끄고요. 매매 또 하게 되면은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